김진태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내건 춘천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허위 공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반박 입장을 내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유학생이 인제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방역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장기 휴장이 장애인 작업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납품이 끊겨 한 달째 휴업 중이고 근로자들은 무급 휴직인 상태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한 속도 기준은 시속 30km로 강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21일 앞두고 허위 공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과 김진태 후보가 춘천국제학교 설립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국제학교 건설을 내놨는데 민 교육감이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춘천 남부 지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남부 지역에 국제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하지만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에서 김진태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외국인 교육기관법에 따라 학교 설립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넘어왔는데 자신은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며 그런 식으로 표를 모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교육감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미래통합당 강원도 선대위가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주민의 열망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선대위 측은 국회의원 공약이 교육감 허락을 받아야 할 사안이냐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약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후보 측과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허위 공약이라는 교육감 측. 결국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공약이라 할 수 있냐는 인식의 차이가 논란이 난 핵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의 준비 정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표심으로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30대 유학생이 인제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제군과 강원도는 유학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방역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유학생은 주소지가 경기도이지만 부모님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1일 영국을 거쳐 스페인에서 귀국한 유학생으로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열흘여 만에 기침과 콧물 증세를 보인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거주한 부모를 포함해 인근 5가구 세대원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가구에 11명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확진자까지 12명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전체 음성으로. 강원도 내에서만 벌써 3번째 귀국 유학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인 적경지역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자 SNS에는 환자 신상과 특정 업소 상호가 나돌고 있는 상황. 인제군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 환자 상태와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유언비어 살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발표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경찰에 의뢰해서 또 비슷한 시기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또 다른 유학생 1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종교와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에 나서며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인재글은 청정 이미지는 훼손됐지만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확인된 만큼 통제가 가능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부에 동의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방빈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의 장기 휴장이 물티슈를 납품하던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납품이 끊긴 작업장은 한 달째 휴업 중이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선군 정선읍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10여 명이 물티슈를 만들어 강원랜드와 지역 음식점에 납품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 고객인 강원랜드가 휴업 중이고 손님이 줄어든 지역 음식점마저 주문이 끊겨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애인 작업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마저 있어 아예 문을 닫은 겁니다. 강원랜드가 휴장을 하였고 일반 식당에도 매출이 70% 감소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근로자들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한 달은 휴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만들어둔 물티슈 재고도 많이 남아있어 실제로는 언제 작업이 재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쪽은 강원랜드 납품용, 이쪽은 일반 음식점 납품용 물티슈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급 상태로 한 달째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더 길어지면 어떡합니까? 수입이 없이 더 지내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막하죠. 어디 막노동이라도 하든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4월에는 근무 시간과 급여를 줄이자는 업체의 제안에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시급의 한 달 급여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니까 더 줄게 되니까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퇴사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강원랜드의 휴장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제한 속도 기준은 시속 30km로 강화됐고 범칙금과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올랐습니다. 정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쿨존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 스쿨존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이지만 스쿨존 앞에는 제한속도 30km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곳곳에 포착됐습니다. 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주정차 위반과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됩니다. 그 전까지는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학 시간대에 이동식 단속 장비가 투입됩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주로 등교 8시에서 9시, 그다음에 하교 14시에서 1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인 30km를 초과했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종전에 비해 2배로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스쿨존 현황을 사전 조사해 오는 8월까지 개선 사업이 시급한 12곳에 과속,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공사를 완료합니다. 또 보수 작업이 시급한 초등학교 4곳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인도를 넓힙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설치가 필요한 부분의 학교나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비 신청해갖고 예산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35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39명이 다쳤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13살 미만의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이 오늘 4.15 총선 필승 출정식을 갖고 도 전체 8석 전석을 석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도내 8곳 국회의원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 8명과
재보궐선거가 벌어지는 4곳의 후보 4명 등 모두 12명의 예비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필승 견인문을 통해 기업하기는 힘들고 노조하기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번 4.15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좌파 무능 정권 3년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등록에서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 시 내야 하는 기탁금은 지역구 선거 1,500만 원, 비례대표 선거 500만 원입니다. 내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찰이 3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갑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후보자 등록 이후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행위, 선거폭력,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친회나 동창회 등 집회나 모임 개최가 금지됩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강력한 현장 점검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천군은 공무원들의 근무 공간을 병렬식으로 배치해 민원인과의 접촉 공간을 넓히고 공무원과 민원인은 청산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집단 성착취 영상을 거래한 이른바 갓가색에 영상 공유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한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상 공유방 운영자인 닉네임 켈리 32살 신모 씨는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저장해 2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인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7일 항소심 재판이 예정됐지만 형량이 적다는 비판에 춘천지검이 오늘 변론 재개를 신청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내 여성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 여성연대와 춘천 여성민우회 등 도내 18개 시민단체는 N번방 사건은 이미 예견된 범죄라며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자와 가입자들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소유예식에 처분이 내려지면 언제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집단 성폭력 개념을 도입해 가해자들을 가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국민 임대 아파트인 춘천 산수빌 입주 자격을 완화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배제하고 단독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주택 전용 면적을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까지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 163가구를 시작으로 속초에 225가구를 건립하는 등 국민 임대 아파트 사업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플라이강원이 모든 노선을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 인피니 티켓을 출시했습니다. 인피니 티켓은 1인 항공권이 49만 5천 원, 커플 티켓이 99만 원, 컴퍼니와 패밀리 등 6가지 종류로 판매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